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훌륭한 판단은 경험에서 비롯되지만 경험은 서투른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경험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서툰 경험을 줄이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곁에 훌륭한 조언자가 있다면 굳이 실패의 경험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훌륭한 판단이 가능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희 대부도를 곁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안내하는 조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2077-6363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저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전략 꼼꼼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후 진행되는 1:1 대면 상담과 소규모로 진행되는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 안내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대부도에서 엄선한 조언가 함께 보시죠. 네, 월요일 5시 31분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은 상당히 든든한 날이고 또 전문가님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너무나 월요일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날인데, 자, 서두부터 어떠세요? 또 뭐 부동산 이슈가 또 있었나요? 지금 뭐 용산권 개발 계획들이 지금 불붙어 있는 상태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공급량들 사전 청약까지 이루어지면서 공급되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 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공급량을 좀 늘리는 방향이 좀 이번 주에 좀 나왔던 내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산 같은 경우 청약을 하게 되면 네네. 어마어마한 또 이 청약률을 기록을 할 텐데, 네네. 그 웬만한 조건으로는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실제로 용산 같은 경우는 2006년도, 7년도에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네네. 원 계획대로 하면 2016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였는데 어떻게 됐든 그 중간에 좀 안 됐죠. 네. 여러 가지 요건상.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주택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용산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창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약 축구장 70개 정도 크기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뉴스에선 지도로 봤을 땐 그렇게 안 커 보이던데. 네네네. 축구장 70개. 한강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역 주변 바로 앞쪽에 1구역, 2구역, 3구역, 그다음에 동부 이촌 2지구, 이촌 그렇죠. 2지구까지 잡으면 그 정도 크기 정도 나오고요. 그 옆에까지 업무지구까지 다 하게 되면 약 23만 평 규모니까 축구장 기준으로 잡으면 한 107개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물론 그 안에 지금 원초 계획대로 하면 한 8천 가구 정도 미니 신도시급으로 공급하겠다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커져서 15,000세대 정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용산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위쪽으로 서울역 그 사이에 삼각지나 네네. 혹은 청파동, 남영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시장 또 기대해 볼 만하죠. 네네. 그다음에 원효로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효로. 그래서 실제로 그 용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후발주자로 또 원효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용산 일대의 개발 기조
즉 철도창이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바로 위쪽으로 용산역 삼각지역 쪽으로 해서 한강로 주변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청파동 일대, 쑥대 입구역, 남영역 일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바로 용산의 바로 옆에 있는 원효로 사가 일대 이쪽 효창 공원 위아래 이 부분이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용산에 이어서 바로 이쪽에 한남을 또 들 수 있겠죠. 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렇죠. 개발 규제가 지금 윤곽이 잡혔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네네네. 이런 구조도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바로 이어서 이촌동,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일대에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고 박원순 시장께서 작년에 한번 용산 역세권 개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네네. 그러면서 여의도 카드라는 꺼냈었죠. 네,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자체 내에서는 상위 기관에서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자체가 멈췄는데요. 네. 용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용산 같은 경우도 이 주변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오래됐죠. 여기 오래된 것만큼 못지않게 여의도도 굉장히 오래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오래된 있습니다. 아파트죠. 네, 과거에 비행장이 있었던 것이 물러가고 네. 이 시장의 아파트 주거지 어떤 행정타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1973년, 74년, 75년 좀 늦은 게 76년.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면 40대 중후반의 나이고요. 아파트 수명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100세 시대를 다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이 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가면 영등포도 일부 상업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끝나 있지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에서 지금 지지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함께 들어가 준다면 용산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핫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가까이 핫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용산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는 이 시장 자체로 평균 땅값이 한 6천에서 7천 선. 네. 실제로 이 바로 이촌동 일대가 한 8천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남동 일대가 지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네. 평당 기준으로 한 평당 약 8,400에서 한 9천 정도니까 아직도 땅값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갭차가 아직 남아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 들어서면서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에서 주택시장으로 좀 바뀌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값어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니까 이 시장의 청약시장은 좀 대한민국 전체 무주택자가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용산의 이 자체로는 상당히 부족할 거고요. 어떻게 됐든 간 이 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옛날 동탄 들 수 있고요. 위례도 들 수도 있고 마곡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핫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 핫한 지역 강남 못지않은 이런 시장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철도창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축구장 몇십 개가 있고. 강남으로 따지면 거의 압구정 현대를 이제 능가하는, 그쪽 지역을 능가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연결이 됐나요? 네, 연결이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발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부도입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주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네네. 상암동 네. 월드컵 파크 2단지. 네네. 월드컵 파크 2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종시에 조그만 저희 아이가 이제 26살인데 아이 이름으로 집을 하나 샀어요. 아주 조그만 아파트를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르바이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가 한 7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1가구 2주택에 속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서울의 그 마포구 월드컵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파크를 팔아서 세종시로 와야 되는지
시중기가 지금 좀 핫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네. 우리 핫한 지역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네네. 또 상담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분의 나이가 네.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95년생이에요. 아이고야. 95년생이면 아, 저도 연식이 좀 네. 돼가지고요. 네. 그럼 아, 네네. 나이가 26, 5, 뭐죠? 26. 26. 네, 네, 세대 그 분리 정도. 아직 안 되셨고요. 아, 세대 분리는 되어 있거든요. 아, 결혼 안 했죠? 네, 결혼 안 했고 학생인데 짭을 가지고 있어요. 네? 4대 보험대는 학생인데 4대 보험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어요. 일정 소득이 월 76만 원 넘어가나요? 70만 원 받는 곳 있고요.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넘어가네요. 한 40만 원 정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득세로 다 신고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아, 소득세로 신고된 거는 7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신고가 안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만 30세 이하에 예. 월 소득 76만 원 이하에 네.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소지를 따로 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네. 세대 분리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아드님의 주택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 네네. 자, 그다음에 지금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사람도 살기 좋고 좀 네네. 나이 드신 분들도 살기 좋고 앞으로는 네네. 그 앞쪽으로는 과거의 그 난지도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저녁밥 먹고 산책하기도 딱 거리도 좋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네네. 앞쪽으로는 지금 월드컵 파크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방송 네. 관련 일자리가 굉장히 좋고 앞으로 네네. 수색동, 증산동 재건축 재개발 이 시장 자체가 움직이면서 또 그 이외에 북가자 2동과 응암 네. 3동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구조로 보시면 실제로 03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졌고요. 세대 네네. 수는 얼마 크지는 않지만 주변이 다 네네.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에서 네, 맞아요. 네네. 지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에서 조금 상회하는 이런 가격 형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요. 네, 예. 문제는 우리 자녀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문제예요. 네네. 그 자녀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디에 있는가요? 여기가 세종시예요. 예. 세종시의 세종 조치원읍에서 약간 외곽인데요. 네네. 벤처밸리가 들어오는 곳 앞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네네. 근데 30년쯤 된 아파트인데요. 예.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 안 해도 되는 금액이어서 샀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인가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네. 굉장히 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 값이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요 근래. 네네, 맞아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연식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네네. 이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오르겠느냐, 조금씩이라도. 네, 재개발이 될 것 같은.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요, 이 아파트 누가 네. 안 쳐다봅니다. 아,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가 네.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려면 지금 네. 이 아파트 나이로 치면 29, 한 30 정도. 맞아요. 우리 아드님보다 네네. 조금 어려요. 아니, 조금 네네.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려면 우리 네. 아드님 한 40줄 바라볼 때 들어갈 수 있다. 이 아, 아파트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미련 없이 이 아파트 투자 자체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 청년주택이나 네네.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 네네. 특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관계가 어디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올라가지도 않을 집, 네네. 또 우리 아드님은 별로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 부끄럽네요, 갑자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네. 거는 조금 빨리 좀 정리하시는 게 지금 네.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네. 세금을 좀 많이 물리겠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택 시장으로 좀 접근성을 용이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네. 자체에도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고요. 무엇보다도 네네. 가장 투자의 메리트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뭐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뭐 세종에 네. 있던, 저기 울릉도에 있던, 집이 네. 됐던, 상가가 됐던, 논이 됐던, 밭이 됐던 네네. 올라가서 차익이 나야 되는데 차익 구조로는 별로 맞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건상 투자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쪽에 이제 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네.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누가 안 쳐다봐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청주, 오송, 그다음에 네네, 맞아요. 네. 이쪽 밑쪽으로 해가지고 조치원까지 굉장히 커지는 구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앞으로 좀 힘내기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도 오래 걸린다. 자,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상 자녀분이 앞으로 직장 관계에 의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이런 구조로 갔을 때도 제약점이 좀 이것 때문에 좀 네네. 제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아이 거 팔고 제가 실거주를 못할 입장이거든요. 제가 지방에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괜찮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실거주를 못할 입장이에요. 지금 아파트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예. 직업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세종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거주가 안 되는데 네네. 요즘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네. 그리고 갖고만 있어도 일가구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일가구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네네. 상암동 월드버파크 같은 네네. 경우는 지금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4년 차예요. 3년 차요. 4년. 4년 차. 4년 차 거주권 1년 채우셔야 되네요. 그죠? 자, 네네.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당장의 직장 관계 때문에 세종시 쪽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지금 월드컵 상암권은 갖고 가셔야 하잖아요. 네네. 그죠? 임대 아파트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팔아야 되나, 앞에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 아파트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팔고 세종으로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되나도 사실은 고민 좀 하고 있었어요. 팔아도 된다. 자, 세종에서 네. 앞으로 내가 평생 살 거다. 그러면 네네. 세종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 줄 거거든요, 가격대가. 그래서 네네. 팔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네네. 내가 세종에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거주하다가 네네.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라면 서울 거를 팔고 세종 거를 눌렀다가 세종 네. 거를 다시 팔고 서울로 올라올 때는 서울 거와 세종 거를 비교했을 때 세종 거 대비 서울이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네. 또 서울에 올라와서 전세를 또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내가 가지고 가는 직장 관계에서 장기냐 네. 단기냐 이걸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네. 장기로 갈 것 같으면 서울 거를 팔고 세종에서 머무르는 구조. 그런데 네. 뭐 한 5년 이내에 아니면 뭐 10년 이내에 내가 세종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세종에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 시장에서 잠깐 머무르다가 네네.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전에 강남에서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기 좋은데 좀 살고 싶어. 그래서 조금 수도권에 가서 살게. 그럼 이제 강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내려가면 못 올라와.
맞습니다. 방금 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죠? 네네.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래서 은퇴까지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직장이랑 어떻게 좀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말 나온 김에 이 세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조치원읍은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좀 갖고 계세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규제 지역이 아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고요. 앞으로도 별로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규제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니까 세종에 입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깥쪽으로 좀 위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바깥쪽으로 형성되더라도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위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꼭 아파트가 아니라면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세종시장으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아파트 시장으로 꼭 아파트 건물의 시장으로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 세종의 시장에 아파트 시장이 못 들어갔다면 세종에는 지금 앞으로 계속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도시개발이. 그만큼 그 안쪽에 있는 토지의 활용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토지가 그만큼 소비가 된다. 바깥쪽에 있는 토지의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꼭 세종에 가서 아파트를 구입을 못했다. 그러면 저기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 투기 조정지역이나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지역. 네네. 예, 아파트라도 이렇게 풍선 효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는 건 메리트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여기는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들어오는 유입 인구의 한정이 있고요. 일자리의 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발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에 의해서 어떤 세종 그 외의 낙수 효과는 좀 약하다. 오히려 세종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쪽에 있는 소규모 중소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세종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세종에 아파트를 사러 갔다가 아파트를 못 샀다, 그러면 차라리 세종 주변에 있는 논밭 임야산을 사는 게 현명합니다. 네. 오히려 세종시에서 조금 떨어진 주변의 중소도시의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토지 시장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세종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국회의사당 네. 이전 관계 논의가 계속 확실한 확답은 지금 안 나왔지만 논의 중이죠. 네네, 논의 중이고요. 네. 지금 들어가게 되면 업무단지 그 중간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과거에는 정부청사나 청와대 구조를 일생활권 이 뒤쪽으로 봉안리나 대교리, 평리 이 주변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백지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세종에는 정부청사 외에 산하부청이 좀 들어오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이전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바깥쪽보다는 이 중심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 늘어나는 구조로는 지금 대학교 부지가 이쪽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교가 좀 특이한 점이요. 공유대학교 개념입니다. 대학교를 그래서 공유합니까? 네, 지방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캠퍼스 이름만 붙여지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학교의 부설로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전국 어느 대학교든 학부를 형성시켜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학생들이 좀 들어오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5생활권, 6생활권이 지금 임야산인데요. 이 부분이 전부 다 공원, 그 다음에 주거지가 쫙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공급 시장으로 지금 또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종시장 핫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지방, 특히나 광역시 중에 가장 핫한 구조가 대전, 세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지만 요즘 그
공유 오피스, 공유 대학 여러 가지 네네. 많은 게 공유 시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검색 후에 그 탤런트 공유 씨가 그렇게 검색이 많이 돼서 상당히 네네네. 노출이 된다고 관계자한테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부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궁금하신 점과 또 주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네. 예, 부주소로 308-8, 네. 308-9, 네. 308-36 이렇게 세 필지가 합쳐져 있고요. 네.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다른 생각이 있고요. 나이도 좀 있어서 네. 요걸 좀 정리하고 수도권 쪽이나 아니면 서울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네네. 매도를 좀 했으면 좋은데 네. 요새 그 매도 혹시 그 시점이 좀 투자 가치가 있다든지 더 기다려야 된다든지 하면 요즘 매도를 하고 싶지 않고 좀 기다려보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전망이 어떤지 네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점이 따로 있다면 어느 네네네. 때가 좋을까 이렇게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 있고 땅만 이제 본인 명의로 되신 거죠? 아닙니다.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주상복합도 본인 명의로. 네, 그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거 물건 산지가요? 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땅을 토지를 사서 네. 제가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땅 8년 매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8년 됐습니다. 8년.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땅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요. 네네. 예.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휴양, 자연, 자연 여러 휴양이, 가지 네네. 네. 접근성이 굉장히 요즘 높고요. 가고 싶네요. 저쪽으로. 네네네.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여기에 살던 분들은 네. 도시생활 안 부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자, 이 땅 지금 여러 가지 좀 개발 호재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 개발 호재는 크게는 안 보이는데요. 자, 네. 이 안쪽에서 지금 토지 부분의 어떤 개발 호재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자체의 부동산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다주택자들이나 혹은 네. 꼭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개념이 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58년 개띠 세대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네네.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정년퇴임 이제 사회를 이제 떠나죠. 그렇죠. 사회를 떠난다기보다도 경제 활동에서 지금 일선에서 좀 물러나는 이런 구조이기 하시는. 때문에 네네. 네. 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이런 토지 좋죠. 접근성과 좋죠. 이런 위치를 맞습니다.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건물, 이 땅 앞으로 한 2, 3년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파시는 것보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어떤 시장으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상권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도 잠깐 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걸 팔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당히 고가 시장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잡고 있다.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시장이 좀 더 힘을 받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타운하우스가 군데군데 좀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보고 있거든요. 이 근처에.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윤곽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고 한 2년 정도 후에 서울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대로 네. 된 어떤 투자 타이밍을 잡는 이런 구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가 아시다시피 유명산 자연휴양 입구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한 4km 정도의 중리산 휴양림이 있고 천문대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놓기는 좀 아깝지만 네네.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서 팔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시점에 개발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제 상식으로는 잘 모르는 일이고 이제 그래서 혹시 좀 여태 있었던 거 조건이 있고 좀 호조건이 생긴다면 그때까지 기다려 볼까 해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 그러셨군요. 연결했습니다. 자, 매도 네. 타임은 한 2년 정도 더 기다리시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 입성하셔가지고 아파트든 상가든 사는 타임도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는 참 저런 위에 산만 봐도 즐겁네요. 네네네. 네, 집에서 항상 답답하게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바로 또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부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궁금하신 점과 또 궁금한 부동산 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기 수원시 팔달구 네. 인계동 네네. 삼성 내면 노블플렉스 네. 35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 어떻게 될까 전망 좀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가 그거 좀 해놨거든요, 지금은. 몇 년 갖고 계셨죠? 한 7, 8년 갖고 있었어요. 분양가가 비싸게 받아갖고 지금은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아파트가 한 채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것까지 있으신가요?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 임대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월세로. 예, 월세로. 월세. 지금 예, 임대사업자를 내셨는가요? 임대사업자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자, 임대사업자를 지금 안 내고 일반 임대 주고 있으신 분들 지금 한시적 6개월간 지금 검수 계도 기간이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꼭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안 받아줘요. 이제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지금 이거 말고 주택이 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50평짜리 있어요. 다른 건 또 어디 있으신가요? 같은 수원시에 있어요. 같은 수원시예요. 구만 틀리고. 구만 틀리고 지금 주택수가 그러면 두 채인 건가요? 예, 두 채인데 이거 여기서 24년 살았어요. 지금 현재 50평은 제가 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를 갖고 계시면 자, 이 아파트도 앞으로 좀 더 올라야 하거든요. 예,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주택수가 두 채예요. 네, 거기다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살고 계시는 50평이 넘고요. 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 받습니다. 가격이 싼데도 종부세가 돼요? 네? 가격이 10억도 안 되는데도 종부세가 됩니까? 자,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자, 종부세 대상자 구조가 맞고요. 자, 네. 재산세의 증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갖고 간다고 한들 임대사업자도 못 나고 지금 2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 부분 꼭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요, 이거를요, 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등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상속분이시구나, 이게요. 상속 등기를 해겠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세무사에다가 상속 등기를 했거든요. 네, 자, 상속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개념이 아니다. 자, 예, 상속 신고를 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이 아파트만 일단 진단을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실제로 세대는 500세대가 좀 안 되는 거고 09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급격히 올랐다기보다도 좀 완만하게 올랐다. 그래서 여기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저평가되고 안 올랐어요. 최고 유지인데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파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주변에 오래된 우만동 일대,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들, 또 오래된 집들이 도시정비 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가 5단지가 지금 재건축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10억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에서 길면 7년 가까이는 아파트값 지금 현재 기준 가격에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1가구 2주택자지만 상속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유하는 게 낫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위치가 최고예요. 거기 맞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가끔 이 전화를 들어보면 약간 그 확인차 전화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돌다리도 두들겨 그렇죠. 가야 된다고 네. 확인하시는 거 좋고요. 네네. 또 오히려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실수를 좀 안 하시는데 관심이 있다는 오히려 거죠. 뭐 내가 결정한 게 맞겠지 하고 그냥 확인 안 하신 분들이 네. 실수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또 1대1 대면 상담과 또 소수 정예로 하는 특별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세미나를 멈추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정책들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 투자 부분이나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어떤 정리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을 시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특별 강의와 또 1대1 대면 상담 일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점과 또 궁금한 부동산 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동대문구 제기동이요. 네네. 한신 아파트고 고대역 앞에 있는 건데요. 네네. 네, 2017년도 5월에 구입을 해서 매수해가지고요. 예, 예. 네,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네. 그걸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데 2년 실거주를 안 했거든요. 네, 안 요건을 했고요. 안 채웠어요. 네. 그래서 그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네,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매도를 안 하면 전망이 있는지 그냥 좀 이따 팔아야 되는지 네네.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네 한 8, 9천 정도 여유 자금으로 그 아들이 지금 38살인데요. 네. 청약은 들은 게 없는데 재개발 할 곳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청년들 신혼주택 청년 있잖아요. 임대주택이나. 네, 그걸 받는 게 좋은지 네. 재개발에 투자해 놓는 게 좋은지. 근데 참고로 청약은 안 들었어요. 네, 청약은 없으시고 나이는 네. 38살. 그죠? 네네. 네, 8, 9천에 여유자금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재개발 쪽에 갭 투자를 할 것인가? 예를 네. 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제기동에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보다 아직 가격대가 안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아파트 수명으로 잡으면 한 16년, 17년 차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역세권 구조로 보시면 교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고대역? 고려대. 네네. 예. 고려대역 입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아파트인데, 네네. 지금 사실 이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어요. 서울 집 네. 가격 대비. 대비. 상당히 좀 안 올라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이 오르겠느냐? 지금 오름세는 지금보다 갑자기 폭등하는 이런 시장은 아니고요. 그냥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괜찮아요. 그럼 전망이? 일단은 이 자체로는 이 주변에 지금 대단히 아파트가 없는 이런 구조고요. 네.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드님이 지금 38세인데 청약통장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결혼을 하셨는가요? 아니요.
결혼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직장 관계나 아니면 거주 요건은 지금 부모님 안으로 돼 있습니까? 별도 세대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같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분리를 할 예정이에요. 세대 분리를. 자, 그러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했어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분리가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기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신혼부부나 뭐 청년주택이나 모든 청약 통장에 가입이. 어떤 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청약 통장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드님은 재개발이나 기존 주택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 한은 청약 시장은 불가능하다. 전 지금이라도 들어야 되나 했어요. 분리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청약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결혼을 예.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렇죠. 무주택자 기간도 7년 뭐 넘어서야만이 점수를 맞으니까 네. 그렇게 애를 한 되면 5년 안에 5명 나면 또 그러겠죠. 또 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애를 많이 낳던가 그래야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요건상 우리 아드님은 청약 시장까지 노린다고 하면 40대 중반이 훨씬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약 시장은 노려볼 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드님은 지금 어느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노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지금 거의 뭐 7, 8년 동안 아파트 시장이 떠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고요. 비싸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벌써 6만 세대 가까이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기존에 한 3, 4년 짧으면 길면 한 10여 년 전부터 눌러오고 있었다면 미래 가치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상당히 고점에서 잡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유자금 갖고 잠깐 머무르는 것도 좋고요. 이 부동산을 꼭 소유의 개념으로 투자하는 것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요. 그래서 소유 아닌 단순 투자 개념으로 확실한 어떤 보장책을 받는 이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청약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이 방법은 어때요? 네. 청약을 갖고 있는 와이프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청약을 갖고 있는 와이프를 만나고 네, 그 그 다음에 그 와이프와 함께 아이를 많이 낳고 그렇죠. 이런 구조면 좋겠죠. 네. 그러면 뭐 재개발 그쪽도 뭐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떠 있는 시장이고요. 걱정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거주 요건 내년 1월부터 채워야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도 지금 들어가서 잡으면 고점에서 잡을 수 있고 신규 물량을 지금 잡는 것도 상당히 조정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요. 네네. 아까 그 한신 아파트 2년 거주 요건 그것도 해당되나요? 지금 2017년도 지금 6월인데. 2017년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충족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매도가 아닌 내후년이나 조금 더 있다가 팔게 되면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을 조금 여러 다각면으로 부동산을 한 방향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다각면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거주 요건은 상관없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궁금하신 주소와 또 네. 궁금한 점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전남 모항군 네. 남학 신도시 네. 오령 지구 오령 택지지구 네, 택지지구. 네. 대우에서 지었던 오령 에두폴의 푸르지오 네네. 거기 제가 분양을 받아서 중동까지 네. 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사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중도금 정도까지는
네. 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하나는 내년 10월 달에 입주해. 그래서 네. 지금 1가구 2주택이 돼 있어서 네네. 또 세금 문제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오룡, 여기가 지금 명당입니다. 오룡산이 원래는 5개 용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셨죠? 오룡이잖아요. 아, 네네. 네네. 다른 오자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딱 맞추셨네요. 네. 자, 오룡. 그래서 5마리 용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지역이다. 아, 이렇게 멋있네요. 보시고 맞고요. 네. 여기가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가 도청 이전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남학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네. 남학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거에는 갈대밭 시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남도 쪽에 이쪽 목포 쪽이나 무안 혹은 네. 광주에서 직장 관계로 네네. 이전 관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막 사면서 그간 지금 한 4년,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올랐는데 네네네. 신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피입니다. 여기가 이 아. 지역 자체가. 네. 자,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공급량이 그렇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가격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거를 긴 시간 갖고 가는 거는 좀 메리트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근데 아까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또 한 주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전남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 여수요. 네, 지금 현재 거주는 여수에 있고요. 네네. 저희가 원래 푸르지오에 가서 거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수에 또 당첨이 돼서 이제 부득이하게 오령지구를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언제나 처분해야 될지 제가 중동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이달 29일 날 이제 잔금을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수는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2개가 다 되셨군요. 그죠? 네. 뭐 일단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조정 지역 뭐 어떤 과밀 억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는데요. 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2개예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잔금을 치르시고요. 잔금 친 다음에 매도 쪽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잔금 칠 여력이 안 되신다면 중도금 상태에서 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잔금 매수자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앞으로 여수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는 앞으로 가격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이쪽 남학 이쪽 같은 경우는 신규 물량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바로 밑쪽으로 보이는 이 망원리 이 주변에 있는 이 주변이 전부 다 지금 논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논밭이 전부 다 아파트 상업지로 다 바뀝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길게 갖고 가시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정도는 정리해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잔금 치르기 전에 매도가 안 됐을 경우에 잔금을 치르시고 바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년 안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그러는데 저희는 잔금을 완납할 수도 있고요. 네네. 완납이 되는데 완납 전에 팔면 좋겠지만 매도가 안 될 경우에는 완납을 하고서 네네. 그 안에 매매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보세요. 2년 안에 네.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많이 받느냐? 자, 네. 양도세 안 맞습니다. 마이너스 피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네. 2년 안에 매도하면은요. 네네네. 저희가 내년 10월에 이제 입주를 하게 돼요, 여수 거를. 네네.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가 오령지구 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잔금 전에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서 네네. 내년 10월 입주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네. 세금이 부과 안 저희가 된다는 지금 거죠. 시간이 생방송이라서요. 세금이 부과 안 됩니다. 예, 조금만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2년 안에도 매도가 안 될 경우에는 저기 1가구 2주택에서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지금 두 개 합해서 8억이 안 되는데 양도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 시청자분,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라
2077-6363로 전화 주시면 저 자세한 상담은 또 나머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다주택자인데 많은 차익이 나서 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네. 차익이 안 나니까요. 네, 걱정 그렇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자,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현 전무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